할당. 안녕하세요. 사회복지 공부 채널 사회복지 인사이트입니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는 할당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할당을 국어사전에 검색해보면 몫을 갈라 나눔 이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사회복지에서는 할당이 잘 이루어져야 성공한 정책이 되기 때문에 할당이 중요하다는 것을 두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할당은 선택 차원에 따른 가치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들 수 있어요. 보편주의는 모든 구성원들이 사회복지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광범위하게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프로그램의 비용은 더 많이 들지만 대중적인 인기를 얻을 수 있다는 이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 소수의 사람만이 혜택을 얻는 선별주의에 비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면 사람들의 관심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모든 구성원들이 복지급여의 대상이 되므로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구분을 없어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다. 즉 낙인 효과를 없앤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선별주의는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급여를 집중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것으로 가장 대표적인 장점은 비용의 절감입니다.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대상 집단을 정할 때는 지원 자격을 제한하여 상세하게 정해야 합니다. 지원 자격을 정하는 기준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주로 자산조사를 선호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소수의 수급자들은 급여가 집중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보편주의보다 더 많은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낙인감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제는 할당의 기준이 되는 조건의 형태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거주조건. 거주조건은 자격 조건을 결정짓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특정 국가나 특정 지역의 거주 여부가 될 수 있겠지요. 거주 여부만으로 자격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고 거주 요건에 부가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일정한 거주기간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자와 같이 단기간 거주자에게는 급여 자격을 주지 않아요. 보통 거주 요건은 다른 요건들이 더불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인구학적 조건. 사회복지정책에서는 인구학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자격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연령은 노령연금, 아동수당 같은 것들이 있고 가족수에 따라 지급되는 가족수당 또 결혼 여부로 받을 수 있는 배우자 급여 등이 있지요. 인구학적 조건은 자산조사보다 덜 번거롭고 수급자가 제약을 적게 느끼는 선정 방법입니다. 기여에 대한 보상. 기여에 대한 보상은 보험료 납부 형태로 경제적인 기여를 하거나 사회에 기여를 하는 것을 전제로 수급 자격이 주어지는 것을 말해요. 경제적인 기여를 전제로 함은 개인적 능력에 따라서 기여금을 내고 개인적 욕구에 따라 동일한 수급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 있지요. 사회 발전에 기여를 전제로 한다는 것은 사회나 국가에 대한 공로 또는 희생을 기준으로 수급자가 선정되는 것을 말하는데 국가유공자나 상위군경처럼 공로를 남긴 사람들에게 보상을 하는 것을 말하지요. 이처럼 사회를 위한 개인적 헌신이 장래에도 계속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에요. 근로능력. 근로능력은 수급 자격 여부 결정의 가장 고전적인 요건으로 국가에 따라서 근로능력 여부에 대한 기준이 다르며 같은 나라라 하더라도 시대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달라집니다. 공공부조의 수급 자격은 근로무능력과 자산 요건을 구비하여야 해요. 즉 근로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자산이 많다면 수급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로 근로능력 여부와 다른 조건이 겸비되어야 하는 경우인 것이지요. 실업보험이나 고용훈련 프로그램 등 근로능력이 있어야 수급 자격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전문가의 진단적 판단. 기능별로 전문가의 진단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는데 장애인으로 판별되어 사회복지정책 프로그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의로부터 장애인이라는 진단이 필요하겠죠. 이처럼 수급자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기에 곤란한 경우엔 전문가의 판단에 의존하게 됩니다. 소득 자산 상태. 개별적으로 자격 판단 기준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며 공공부조 프로그램에 있어 거의 모든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어요. 수급 자격의 소득과 재산 수준은 두 가지 형태로 결정됩니다. 수급 자격의 수준을 최소한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절대적으로 결정하는 전통적 선호 방법이 있고 사회 구성원의 대다수가 누리는 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결정하는 방법이 있지요. 다음 시간에도 이번 시간에 이어서 할당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요.